안녕하세요. 5분 시사의 자담채무에게 왕빠입니다. 오늘은 포비스의 주택 멸실과 양도소득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늘 뜨거운 이슈인데요. 매매 계약 시 주택 멸실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멸실하는 것이 과연 양도소득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가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멸실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세금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 세율의 10% 또는 20%를 가산을 하고 가뜩이나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기본 세율의 20% 또는 40%로 가중이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도 문제인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던 기존과는 달리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 조건을 다시 충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자라든가 양수자의 합의에 의해 주택을 멸실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내용이 양도소득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사전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주택자인 P씨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 매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텐데요. 또한 시세 차익이 상당해 세금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매수인과 합의하여 주택 멸실에 관한 특약을 넣었습니다. 어차피 당의 매도 물건은 오래된 구축 건물이라 매수인은 신축할 예정이고요. 건물 자체가 없어진다면 토지만 양도하는 거라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쉽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하는 시점인 양도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 지급일 중에 빠른 날입니다. 즉 계약 시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관련 얘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요. 2005년 국세청 지휘외신에 의한 답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주택 수입 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원칙은 매매 계약 성립일 이후에 양도일 이전에 만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즉 중과세 적용을 할 때 주택 수입 한정은 양도일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 지급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계약일 현재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하여 중과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과 적용을 회피하고자 주택 멸실 특약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반대의 상황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B씨가 1세대 1주택자이고 오래전부터 보유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만일 매매 계약 중에 멸실한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관련된 경우로 흔한 사례인데요. 보통 매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발생하는데 이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는 비과세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이러한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매매 특약이 있는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정 시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만일 매매 계약 후에 양도일 이전에 당해 매매 특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이때는 위 사례와 동일하게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최근 관련 해석 사례인 법령해석과에서도 매매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 후에 잔금 지급 전 멸실 조건이 있더라도 계약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0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최종 1주택 보유 시점부터 재산정을 하는데요. 즉 2주택자가 주택을 오늘 만일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완료한 다음에 오늘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당해 주택 1세대 1주택을 매도했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세 차익이 큰 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만들어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보유기간이 재산정 때문에 쉽지가 않아졌는데요. 하지만 주택을 멸실하는 것은 예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살펴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에 최종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처분이란 양도, 증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용도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만일 매도하거나 증여 등을 하지 않고 멸실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해당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 해석도 그 내용을 명확히 했는데요. 법령 해석과를 보면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난 후에 남은 1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멸실하는 것이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사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 멸실과 양도소득세 원칙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관련 물건을 이제 양도했을 때 그때 양도 시점에 이제 모든 조건을 판정한다라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주택에 대한 이런 주택 매도에 관한 특약사항을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만일 계약일 이후에 이제 잔금 지급 1, 2전에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을 멸실한다는 특약사항을 걸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당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 숙지하셔가지고 본 사례를 여러분이 상황에 접목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